반갑습니다. 한량입니다. 제가 루프탑 텐트를 사용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루프탑 텐트 난방은 어떻게 하나요? 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절별로 어떻게 난방을 하는지 또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지 오늘 그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합인 전기장판과 툴콘 조합입니다.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캠핑하시는 분들도 많이 사용하시는 조합이죠. 오토 캠핑을 가셔서 캠핑장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면 가장 접근성이 쉬운 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장판은 집에 있는 거 들고 가면 되고 툴콘도 3만원대면 구매가 가능하니까요. 일반적인 리빙쉘 텐트에 툴콘을 인원에 넣고 사용을 해도 날이 조금만 추우면 별로 효과를 못 봅니다. 왜냐면 위쪽으로 난방 면적이 너무 넓어요. 루프탑 텐트의 장점이 간편하다라는 점도 있지만 난방 면적이 크지 않다는 장점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계에도 전기장판 툴콘 조합으로 충분히 따뜻한 난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극동계는 좀 힘들 수 있어요. 제 경험상 4인용 루프탑 텐트에 영하 5도까지 코시림 없이 잘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있는 경남 쪽은 어지간한 날에는 이 조합으로 전부 다 가능합니다. 물론 여름용 이불이나 여름용 침낭을 사용하시면 추울 수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툴콘을 사용하면 상당히 건조해집니다. 아무리 따뜻하게 자도 다음날 아침에 목이 붓고 말이 안 나옵니다. 바로 무건수행 들어가죠. 가습기를 꼭 같이 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테이블은 카고 컨테이너 제품이고요. 루프탑 텐트나 차박하실 때 사용하시기 딱 좋습니다. 테이블을 이렇게 구석에 처박아 두고 툴콘이나 가습기, 보조 배터리 이렇게 올려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기 사용량이 600W로 칼같이 설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차단기 바로 내려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는 툴콘, 전기장판 동시에 사용이 힘들 수가 있어요. 이 툴콘의 소모 전력이 1단에 500W, 2단에 800W입니다. 1단으로 돌린다고 해도 전기장판을 같이 돌리면 600W가 넘어가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게 바로 무시동 히터입니다. 툴콘은 전기만 사용하는 반면에 무시동 히터는 전기와 등유를 같이 사용합니다. 무시동 히터는 연료를 연소시켜서 발생하는 열로 난방을 하는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툴콘보다 열량은 더 많고 소모 전력은 작습니다. 스펙상 15에서 90W라고 되어 있네요. 전기장판이랑 같이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쓰고 있는 무시동 히터는 중국산 제품이고 배송비까지 15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잘 사용하고 있고요. 어쨌든 연료를 연소시키기 때문에 일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여기 하부에 보면 배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시동 히터는 텐트 외부에 두고 온풍관을 텐트에 연결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차박하시는 분들은 무시동 히터를 차량에 매립을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일산화탄소 유입이 안 되게 시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보기도 필수고요. 제가 사용하는 무시동 히터는 1단에서 5단까지 열량 조절이 가능하고 리모컨까지 있어서 자다가 다시 내려오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처음 가동될 때 소음은 큰 편입니다. 가동되면서 연료가 주입이 되고 안정화가 되면 약간의 소음은 남아있지만 잘 때 크게 거슬리는 정도는 아닙니다. 열량이 크기 때문에 영하로 떨어지는 극동계에는 무시동 히터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습기 꼭 같이 사용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보통 많이 추울 때는 3단계 정도, 근데 오늘처럼 영하 갈랑말랑 할 때는 안 틀어도 되고 1단계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면은 텐트 바깥에 어차피 차 쪽에 두고 온풍관을 올려서 쓰는 거니까 1단으로 틀고 자면 거의 소음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 3단이면 약간의 소음이 있다. 근데 신경 쓸 정도는 아닙니다. 진짜 예민하신 분이 아닌 이상. 등유난로랑 비교를 좀 해보자면 등유난로 최대 발열량이 6600W, 무시동 히터 최대 발열량이 5000W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루프탑 텐트에서 연결해서 사용하기에는 넘치는 열량입니다. 극동계에도 동계 침낭 필요 없습니다. 더워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무시동 히터는 등유가 5리터 정도 들어가는데 자기 전에 다 채우고 사용했을 때 항상 절반 정도가 남더라고요. 2박을 사용해도 거뜬합니다. 근데 만약에 루프탑 텐트에 어넥스까지 사용을 하신다, 그러면 그냥 전실에 등유난로 두고 난방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열을 위로 가니까 루프탑 텐트로 알아서 열기가 들어옵니다. 전기장판이랑 같이 사용하시면 무난하게 난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노지를 간다, 그러면 무조건 파워뱅크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파워뱅크로 사용하시는 것들은 AC 말고 DC로 사용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AC 전원은 인버터를 가동해야 돼서 소모 전력이 더 커집니다. 파워뱅크 배터리가 더 빨리 소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기장판이랑 무시동 히터 빵빵하게 틀고 자면 100A 정도 소모되더라고요. 와트아워로 환산하면 1200Wh 정도 됩니다.
파워뱅크 용량은 최소한 이거 이상은 쓰셔야 됩니다. 저는 노지를 2박으로 가도 넉넉하게 쓸 수 있는 300A짜리 3800Wh 파워뱅크를 주행 충전기를 매립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배터리, 인버터, 주행 충전기까지 거의 350 이상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1박 정도는 전기장판 빵빵하게 틀면서 잘 수 있는 가성비 좋은 파워뱅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인디언즈 2000W 파워뱅크입니다. 먼저 파워뱅크를 보실 때는 최대 출력과 용량 이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2000W는 용량이 아니에요. 파워뱅크의 전기를 AC 220V로 사용하려면 인버터라는 게 필요합니다. 인디언즈 파워뱅크에 내장되어 있는 인버터의 성능이 2000W라는 겁니다. 처음 파워뱅크 사려고 하면 인버터 출력만 보고 와 파워뱅크 용량 크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헷갈리셔서 손해보는 일 없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2000W는 어느 정도의 수치냐, 전기장판은 말할 것도 없고 전자레인지, 가정용, 업소용 모두 가능하고 헤어드라이기까지 가능합니다. 캠핑장에서 600W로 제한되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헤어드라이기 사용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보통 휴대용 헤어드라이기가 1000W, 좀 강력한 게 1500W 정도 하는데 모두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0W 이상의 제품은 안 되느냐? 됩니다. 인버터가 알아서 2000W로 제한을 해서 사용이 가능한데 다른 전자제품 없이 단일로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거의 쓸 일이 없겠죠. 자, 그럼 용량. 인디언즈 파워뱅크의 용량은 2000W입니다. 2000W는 2000W 출력의 제품을 1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론적으로 1000W의 업소용 전자레인지는 2시간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1500W 헤어드라이기는 1시간 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2인용 전기장판이 150W 정도 되거든요. 2000 나누기 150은 13.3, 13.3시간은 13시간 18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감이 오시죠? 자, 그래서 겨울에 전기장판과 무시동 히터를 사용한 전기를 계산해보면 전기장판 150W 8시간은 1200Wh, 무시동 히터 저단을 사용했을 때 30W 8시간은 240Wh, 이 둘을 합했을 때 대충 1500Wh가 된다고 해도 500Wh 정도가 남습니다. 이걸로 휴대폰이나 노트북 충전, 전자레인지 사용까지 1박 동안 겨울 난방까지 충분한 용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쓰고 있는 전기장판이 몇 와트인지 모르겠어요. 시간 계산이 안 돼요 이러신 분들은 파워뱅크에 연결을 해보세요. LCD 창에 소비 전력이 뜹니다. 이거 보고 대충 계산하시면 됩니다. 전에 잘 안 보이노 이거. 아이씨.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가격입니다. 130만원대 130만원 아니 무슨 배터리를 저 돈 주고 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스펙의 제품들이 보통 200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거짓말 조금 보태서 거의 반값입니다. 가격이 저렴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느냐? 아닙니다. 폭발 위험성이 없는 인산철을 사용하고 있고 AS 센터를 작년 5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어서 빠르게 대응을 해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충전 포트도 있을 거 다 있습니다. 220V 3개, C타입 2개, 고속 충전 포트 2개, USB-A 2개, 551 출력 2개, 시거잭 2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겨울에 난방까지도 무리 없이 사용한 가장 가성비 있는 파워뱅크라는 거. 저는 텐트 한 동 더 사는 것보다 이런 파워뱅크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캠핑장을 벗어날 수가 있으니까요. 노지 가보셨어요? 노지 가서 해 떨어지는 거 보면서 소주 잡사 보셨어? 아니면 말을 맙시다 여러분. 그래서 대용량인데 충전 시간은 어떻게 되냐? 220V로 2시간 급속 충전이 가능하고 차량 충전도 가능한데 10시간 이상 걸리긴 합니다. 고속 충전기는 캠핑장에서 사용이 안 됩니다. 출력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속 충전기도 옵션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충전도 가능합니다. 태양광 충전 어디다 써먹냐? 실제로 쓰는 사람이 있냐? 의문을 가지실 텐데 이게 1박으로는 충분하지만 2박으로는 전기장판 돌리고 전자제품 쓰기에는 모자랍니다. 이게 전기가 없는 노지로 갈 때에는 선택지가 두 개로 나뉩니다. 2박 동안 쓸 수 있는 더 큰 용량의 파워뱅크를 구매할 것이냐 아니면 충전을 해서 쓸 것이냐. 노지인데 충전할 곳이 어디 있어요? 그럴 때 이 태양광 패널을 쓰는 겁니다. 그냥 더 큰 파워뱅크 사면 되는 거 아님? 맞는 말이에요. 인디언즈 제품 중에 더 큰 사이즈의 파워뱅크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파워뱅크 용량이 2배면 무게도 2배, 부피도 2배입니다. 어쨌든 집에 들고 가서 충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차에서 끄집어 내려서 집까지 가지고 가야 된다고. 이거 감당 가능하면 그냥 더 큰 사이즈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 태양광 충전 패널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자기 상황에 맞게 잘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 나는 좀 들만함. 지금 보시는 태양광 패널은 경량 6면에 400W, 기존 시중의 태양광 패널보다 3에서 40% 가벼워진 제품입니다. 해가 뜬 상태에서 200에서 300W 사이의 속도로 충전이 된다고 하네요. 충전 시간은 빠르면 8시간에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늘어나는 정도겠네요. 그냥 눈 떠서 해질 때까지 펼쳐두면 될 것 같습니다. 한 310W 정도 찍히네요. 이 정도 속도면 한 6시간?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그래서 오늘은 차박, 루프탑 텐트, 난방하는 방법, 그리고 가성비 파워뱅크 인디언즈 제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냥 또 제가 맨손으로 왔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또 챙겨왔습니다. EP800이라는 제품이고요. 800W, 512Wh 제품입니다. 휴대용으로 가볍게 사용이 가능한 파워뱅크니까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무려 2분, 이렇게 구독자를 생각하는 유튜버 내밖에 없다 진짜.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2분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는 진짜 캠핑 요리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꽐꽐.